이준석에 대한 아주 새로운 뉴스가 떴는데 스픽스 정계한 대표께서 아주 훌륭한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준석, 이거 사법 리스크 방어하려면 국힘과 단일화 하겠는데요.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구치소에 네. 수감돼 있는 분이 자기 이제 동생을 통해서 이준석의 이 실체를 밝히겠다고 저보고 접견을 좀 와달라고. 그 서울구치소에서 누가 오라고 했는지는 좀 밝히기는 아니 그렇습니까? 밝힐 수 있죠 지금. 예.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이준석 후보의 이제 성상납 사건. 네. 그 성상납을 했던 네.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라는 예, 사람이에요. 이제 그 양반은 이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금 수감 중인데. 9년형인가 그렇게 아마 예, 받은 예.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내년에 나온다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접견을 갔어요. 예. 한 3주 전에. 아, 근데 이제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상납 사건이 예. 죄가 명백히 되는데 검찰이 덮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내용이 뭐냐? 그때 이제 성상납 사건을 맨 먼저 그 폭로한 게 그 가세연 그쪽에서 시작을 했고, 네. 이제 가세연하고 이 김성진 씨가 같이 폭로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건 허위 사실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강신업 변호사가 네. 너 성상납 맞잖아. 그 행위가 있은 건 맞잖아. 네가 고소한 것 자체가 무고야 해서 무고로 또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 엄청나게 수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그 여성분 또 여성분을 차에 태워오고 가고 그 관련 직원들 한 6명을 경찰이 다 조사를 했더니 성상납 행위가 인정이 된다라는 결론이 났대요. 경찰에서. 예. 그런데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했고 그런데 성매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 니네들이 내 명예를 훼손했어. 이게 무고다. 네. 이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그걸 들고 있다가 작년에 4월 달에 이준석 후보가 동탄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그리고 9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때렸거든요. 네. 그게 검찰의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간 거다라는 게 이제 김성진 대표의 주장이고, 주장이고. 예. 그게 또 이제 합리적 의심이 또 되는 것은 그 역시 또 명태균 씨입니다. 또 김건희입니다. 예, 예. 뉴스타파가 예. 그 최근에 계속 이제 이준석 명태균, 김건희의 여러 공천 개입이라든가 여러 이런 것을 계속 그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한 달 전에 저도 그 뉴스타파고 봤는데 이 성상납, 이 무고, 네. 그게 이제 검찰에서 이거 기소하면 큰일 나니까. 예. 이게 작년이죠. 작년 그 결정하기 전에 명사장이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문제가 검찰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카톡 이런 게 공개가 됐어요. 뉴스타파에서. 자, 그 카톡은 명태균 대표하고 이준석하고 이준석하고 왔다 갔다. 그런 게 뉴스타파에 이제 나왔거든요. 네. 제가 그걸 딱 보고 그거는 이제 그 한 몇 달 전인데 예. 그런데 한 3, 4주 전에 그 서울구치소 가서 이 김성진 씨 얘기를 듣고 이거를 연결시켜 보니까 네. 아, 이 사람이 누군가 외부의 어떤 청탁에 의해서 검찰이 덮었다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 이게 있구나. 이게 말이 성립이 되네. 자, 그러면은 자 성삼납 건은 무고죄는 여전히 살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을 하고 그것이 검찰로 외압이 행사된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예.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불기소 처분을 때리니까 그걸 고발을 한 강신업 변호사 쪽에서 네. 무슨 소리냐 해서 그 작년 9월달 그또 기자회견한 신문 기사가 예, 예. 있더라. 그래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고 현재는 서울고등검찰청이 그 사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도 그렇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상태로 보면 정치 상황을 보고 하는 거죠. 서울고검이. 그러면 지검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증거불충분으로 정리를 한 것을 고검에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김성진 씨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제가 이제 그 강신업 변호사가 기자회견한 거 이 네. 내용들을 보면 경찰에서 수사한 증거가 워낙 탄탄하게 많다라고 추측이 돼요. 네. 예. 또 강신업 변호사는 본인이 또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검찰이 이렇게 뭉갰다 이렇게 보면 서울고검이 언제든지 재기 수사할 수 있고 지금 서울고검
최고검이 박세현, 네. 그 내란 사건 수사본부장. 박세현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좀 각을 세우는, 그래서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뭐 이런 거 재기 수사를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준석이도 저거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 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은 무고죄로 조사를 할 경우에 기소되어서 재판 받으면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무고가 예. 굉장히 그 죄질이 나쁘고 형량이 셉니다. 무고라는 거는 죄 없는 사람을 저거 잡아 넣어라 처벌해 달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사법 방해 행위잖아요. 검찰과 법원을 속이는 거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예. 그러니까 무고죄하고 법정에서 위정하는 위정죄 이게 사법 방해죄거든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또 그렇게 죄인으로 만드는 거니까 형량이, 과거에는 무고죄가 벌금이 없었어요. 다 예. 징역이었어요. 이거는 상당히 중한 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요? 예. 엄중한 죄다. 그럼 그게 이제 어쨌든 넘어야 할 아직 높은 산이 하나 이준석 후보한테는 있는 거네요.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그 사세행 김한매 대표가 저하고 같이 고발했던 예. 그 당 그 돈 빼먹고 한 거. 예. 이제 그 사건도 지금 수사가 막 급진전되고 있고, 예. 또 제가 그 CBS 뉴스쇼 김현정 씨하고 방송을 조작한 거, 예. 그거는 이미 제가 고발인 조사 이제 받고 왔고, 그것도 이제 일단은 뭐 대선을 뛰고 있으니까 대선 지나면은 또 이제 피의자 소환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지면 이 사법 리스크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이 설치잖아요. 이거 완전히 범죄자인데 이 설치는 거를 제가 이거는 못 보겠다. 어떻게 이 범죄자가, 특히 이 친구는 정치적 사기꾼이에요. 정치적 사기꾼, 정치적 장사꾼이에요. 그 잔머리만 돌아가는 이 사람은 절대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네, 이병철 변호사 말에 격하게 공감됩니다. 특히 이준석이 요즘 단일화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척하지만 이런 반응에 대한 제 생각은 사전투표 전까지 시간이 없으니 정말 당권을 주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해달라는 강렬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혹은 단일화 이야기 말고는 이준석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계속 흘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쪽이건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는 정치인이 할 행동은 아니죠. 특히 이준석 공약을 보면 양적, 질적으로 내용이 없고 이 정도로 후진 공약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사장 남천동 임경빈 작가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죠. 그래놓고 토론에서 타 후보의 공약에 대해 묻는데 정치를 참 더럽게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이준석이고 참으로 해로운 정치인입니다.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정말 사라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